네, 김종철 소장님 시간입니다. 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시장이 더 빠지고 있어요. 네, 네, 시장 좀 흐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오늘 화면 갖고 먼저 설명할게요. 이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주가 흐름이 아니라 얘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자체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좀 글을 보시면 아마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께 참 많이 공개했던 그림 같습니다. 여기 좀 이제 먼저 오른쪽 그림 먼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주가는 어떤 것이냐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상승 사이클이 있고 한 번 또 하락 사이클이 있고 그럼 한 주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는 거죠. 근데 얘는 관성의 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방향을 잡기가 어렵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대로 쭉 움직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2020년도에 3월 달에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제가 맨날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죠. 자기 봉추조 올라갈 때는 빨간 열차, 이런 빨간 열차 같은 게 있죠. 빨간 트레인이 요 레일 위에 올라갔을 때가 상승 추세 있고 지금은 미안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주가 올라갈 때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파란 트레인이 이 열차 밑으로 내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우리가 가장 헷갈린 게 뭐냐면 이게 중간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거꾸로 여기 내려간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수강생들한테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파란 트레인이 나왔어도 레일을 깨지 않을 때는 이거는 정거장에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정거장에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여기가 됐을 때 이거는 종착역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 올라갈 때 가짜 상승입니다. 반대입니다 하는 것도 보죠. 그러니까 지금 장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얘가 하락 사이클이라면 얘가 도대체 어디서 상승 사이클 오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물론 예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여기처럼 다시 이 빨간 열차가 요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다만 이게 내려갈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바로 왼쪽 그림입니다. 이것도 제가 국고주에서 수없이 많이 말씀드린 구간인데요. 지금 장은 어디 있냐면 제일 어려운 L파동 구간이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구간이 이 M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여기 한번 그래프를 돌아가셔서 실제로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이 그림을 육중에서 보시면 알 겁니다. 이 주가가 쭉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해서 녹색이 들었다가 꺾어졌을 때가 이게 M파동이 실패하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저점을 깨고 들어갑니다. 수없이 많은 종목군들이 이후에서 무드를 맞았을 때 셀트리온도 그렇고 LG압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이게 이 L파동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이 보는 삼성전자도 똑같은 그림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길을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L파동까지 빠졌던 종목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이 하락이 멈추고 의미 있는 구간이 들어오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제가 삼성전자를 보여드리면서 66,600원 아래에 들어오면 걔는 투매전에 들어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 투매전이 곧바로 바닥입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바닥권이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얘를 이렇게 쭉 끌고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도대체 얘가 내려오면 어디가 얘가 녹색 캔들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얘의 마지막 종착역은 이렇게 L파동까지 간 종착역은 바로 여기 녹색 캔들. 이게 무슨 쪽이냐면 소위 투매쪽이라고 거지는 녹색 캔들 구간이거든요.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가 이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는 똑같은 걸 접근할 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 접근하죠. 누구는 또 일부 근육 갖고 접근합니다. 저는 제가 30일 동안 찾아내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이 나와줘야 얘가 삼성전자처럼 하락이 좀 멈출 것이 있다 하는 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쉽지만 얘는 추세권에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아직 이 녹색 캔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 주가 돌릴 때마다 아직은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다만 한 가지 결국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구간은 뭐가 나와야 되냐 그러면 미국 돌아서야죠. 미국도 이번에 FOMC가 열릴 때 하루만 갖고는 안 된다. 잘못하면 속기 쉬우니까 한 2, 3일 봐야 된다 그랬는데 하루 떴다가 그 다음에 팍팍 밑에 내갔어요. 근데 이번 주에 중요한 길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CPI고 PPI인데 CPI가 지난번에 8.5였잖아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8.2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한 7대 7.9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나왔을 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되는가 이걸 보면서 하셔야 되고 아직까지는 주가가 들어오더라도 반등의 범위이지 반대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무리한 매매는 아직까지 아니다. 대신 눈이 맞췄지만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은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5G도 올라가고 있고 우주항공 종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들은 결국 정책 테마 종목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일진 파워라든지 뭐 주변적인 종목군들 중에서 보시면은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HFR,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아마 제가 이렇게 소개 말씀드릴 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 하나가 맨날 마지막 전쟁은 우주에서 벌어지고 그 마지막 전쟁 우주에서 벌어질 때 이들 종목군들은 더구나 무게중심에 있는 종목군 중 하나가 이런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 즉 테마주의 종목의 장세가 여전히 괜찮습니다. 결국 지수는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장세는 틈새 장세에서 종목 중심의 장세만 아직까지 보신 것이 정석이다 판단되고요. 과연 수요일 날 CPI가 날 때 미국 중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하루 이틀 정도 봐가면서 미국이 멈춰줘야 우리가 멈추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